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시력을 많이 나쁘게 합니다. 가장 쉬운 예는 이겁니다. 우리 공포영화, 특히 여자분들 공포영화 보러 가서 무서운 장면 나오면 갑자기 눈을 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눈을 가리죠. 예, 두 손으로. 눈 가릴 거면 왜 영화관에 갔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또 손 사이를 살짝 벌려가지고 손가락 사이 살짝 벌려 그러면서 보죠. 예. 그게 바로 이런 상황과 유사하지 않나. 우리는 사물을 안 볼 수는 없는데 손으로 두 눈을 가리듯이 내면에서도 뭔가를 무서워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참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시력의 장애물로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을 지워주는 EFT 하기 전에 캐롤룩이 제시한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사건 중에서, 내가 보았던 사건 중에서 너무 무서워서 다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하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EFT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주의사항을 드리면 너무 무서운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혼자서 그거 하다가 너무 무서운 거 혼자서 하다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확 올라오면 가벼운 걸로 하세요. 자, 그래서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것도 저번에 했던 것처럼 1회전, 2회전, 3회전 형식으로 수용하건가 연상하고가 나갑니다. 제시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운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기성복 EFT죠. 기성복 EFT를 두려움을 지워주는 기성복 EFT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그것을 보았을 때 너무 무서웠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을 때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 내 눈에 남아 사물을 가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런 나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자, 정수리.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 내 눈에 맺혀 있다. 눈썹. 나는 여전히 그것을 보기가 두렵다. 눈가. 나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 눈밑.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안 보이지. 코밑. 괜히 보았다. 턱. 또 보게 될까 두렵다. 쇄골. 그때의 두려움과 공포가 그 기억이 옆구리. 여전히 내 눈을 가린다. 자, 다시 정수리로 가서 이제 내 눈에 맺힌 두려움을 모두 닦아낸다. 눈썹. 그 기억을 모두 눈에서 씻어낸다. 눈가. 그 일은 모두 끝났다. 눈밑.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보고 느끼지 않아도 된다. 코밑. 그러니 이제 내 눈에서 모든 과거의 두려움을, 턱. 모든 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다 지운다. 쇄골. 그러자 편안한 마음으로 환한 세상이 보인다. 옆구리.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보인다. 그 다음에 유회전. 손날점 두드리면서 세상에 험한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세상을 뚜렷이 보는 게 두렵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게 두렵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과거의 두려움이 내 눈에 맺혀 세상을 가리지만, 사물을 가리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정수리. 나는 제대로 완벽하게 보는 게 너무 두렵다. 눈썹.
마치 천적을 본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다. 눈가 나는 차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겠다. 눈빛 눈이 밝아지면 더 많은 무서운 것들이 보일지 모른다. 코밑 때로는 덜 보는 것도 좋다. 턱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다. 쇄골 세상을 보기가 두렵다. 옆구리 차마 눈 뜨고 보기가 어렵다. 다시 정수리 이제 어쨌든 두려움을 내려놓는다. 눈싸 보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눈가 그러니 어쨌든 나는 용기를 선택한다. 눈밑 지금 바로 다 보지 않아도 된다. 코밑 조금씩 천천히 더 보아도 된다. 턱 나는 한 걸음씩 더 직면한다. 쇄골 나는 용감하게 세상을 본다. 옆구리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참 좋다. 자, 그 다음 3회전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두려움을 버리는 게 너무 무섭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너무 오래 두려움에 빠져 살아서 벗어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내 눈에 너무나 오래 쌓여 마치 눈의 일부로 느껴져서 벗겨낼 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무조건 이런 나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자, 장수리에서 또 끔찍한 것을 보지 않을까? 눈썹 다시는 그런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눈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기가 두렵다. 눈밑 뚜렷이 보고 싶지 않다. 코밑 제대로 보고 싶지 않다. 턱 그것들을 또 보란 말이냐. 쇄골 안 보는 게 낫다. 옆구리 차라리 덜 보는 게 낫다. 다시 정수리 그런데 눈으로 안 보면 못하나. 눈썹 마음으로는 늘 보이는데. 눈가 두려움은 바깥을 가릴 수는 있지만 눈밑 내 안을 가리지는 못한다. 코밑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내 안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인다. 턱 보아도 보이지 않지만 안 보아도 보인다. 바깥의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의 것은 안 보아도 보인다. 쇄골 그러니 나는 그냥 용감하게 본다. 옆구리 나는 내가 제대로 보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살아갈 힘이 있다. 예, 이렇게. 자, 여기까지 3회전. 이게 바로 이제 두려움 때문에 나빠진 시력을 회복시키는 EFT입니다. 물론 뭐 EFT 할 때 증상 자체로 EFT를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참고로 만약에 보는데 눈이 너무 침침하다. 눈 침침한 건 EFT 하면 잘 됐습니다.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침침하고 뻐근하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눈의 증상에 관련된 EFT를 해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면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따갑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내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따갑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손날점 두드리면서 내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따갑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따갑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정수리에서 내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따갑다. 눈썹 내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따갑다. 눈가 내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따갑다. 눈밑
내 눈이 침침하고 빡빡하고 따갑다. 고미. 내 눈이 침침하고 빡빡하고 따갑다. 턱. 내 눈이 침침하고 빡빡하고 따갑다. 쇄골. 밤샘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옆구리.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정수리.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눈썹. 내 눈이 침침하고 빡빡하고 따갑다. 눈가. 내 눈이 침침하고 빡빡하고 따갑다. 눈밑. 눈을 혹사하는 나에게 눈이 화를 내는 것 같다. 고밑. 그래서 이렇게 빡빡하고 침침하고 따가운 것일까? 더 하여튼 침침하고 빡빡하고 따갑다. 쇄골. 눈이 침침하고 빡빡하고 따갑다. 옆구리. 눈이 침침하고 빡빡하고 따갑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상을 가지고 EFT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매주 한 번씩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120명 정도 했으니까, 그 중에 사례가 막 하나씩 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캐롤룩한테 이제 사례를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례를 한번 보기로 하죠. 이거는 캐롤룩의 Improve Your Eyesight with EFT. 거기 책 보면 41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낸 자기 경험담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이 지나자 처음으로 우리 옆집 사람의 집 색깔이 조금씩 더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에 없던 일이에요. 또 내 왼쪽 눈에 막 아주 쓰라린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EFT 하기 전부터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눈도 아주 건조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이렇게 한 참가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보냈다고 캐롤룩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기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시력이 팍 좋아지는 경우는, 시력이 좋아진 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눈의 통증이나 침침함이나 따가움이나 이런 어떤 통증의 느낌은 EFT라면 바로바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에서도 그 참가자의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합니다. 저번 3월달에도 EFT를 했었는데, EFT 레벨 3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참가자분 한 분이 EFT보다 확언을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EFT 부정적이라서 그냥 확언하는 게 좋대요. 확언 위주로 했는데, 그날따라 레벨 3 워크숍 하는데 EFT 너무 하기 싫다 이거죠. 심지어는 서로 실습하면서 두드려주는 시간이 있는데 상대방이 두드려주는데도 그걸 받는 것도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EFT 해주면 다 좋아하거든요. 편안하고 이제 무슨 어떤 심리적 마사지를 받는 듯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고서 이제 내면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이런 증상을 일으키나 이렇게 가만히 찾아봤더니 결국은 부정적인 것을 다루고 싶지 않다. 나는 좋은 것만 다루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가득한 겁니다. 좋은 게 좋다죠. 그러니까 조금 낙천적인 사람들 중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회피 욕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EFT를 했죠.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세상의 고통과 힘든 것들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EFT를 하기 싫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해서 안 좋은 것을 다루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EFT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무조건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EFT를 했더니 몇 분 안 걸렸죠. 갑자기 그분이 한 얘기, 방안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담을. 그 전까지는 방안이 침침하게 보이는데 EFT 하고 나서 이렇게 EFT 하고 나서 이거 한 5분도 안 걸렸죠.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면서 세상이 깨끗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면 상태와 나의 시력과 밀접한 관련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의 상태와 육체적 상태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을 이제 심신의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마인드 바디 메디신이라고 하는데, 심신의학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답니다. 꼭 통증에 관해서만 쓴 게 아니고요. 마음과 몸이 어떻게 상관성이 있는지 그거 잘 밝힌 책이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오쇼 라제니시의 틈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두려움에 관해서 두려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문장이라서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로 좋은 것은 무섭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에게 통찰력을 주어 어떤 식으로든 그대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를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로 데려간다. 만일 그대가 뒤로 물러나면 그대는 두 번 다시 겁쟁이인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바로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늘 명심하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라. 만일 어두운 밤이 무서우면 어두운 밤 속으로 나아가라. 이것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밤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홀로 앉아 밤이 오기를 기다려라. 두려움으로 몸이 떨릴 것이다. 떨리는 그대로 있어라. 하지만 밤에게 말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어디 네 맘대로 해봐. 그렇게 있은 지 몇 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둠이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빛을 발할 것이다. 어둠을 즐기게 될 것이다. 밤의 감미로운 고요와 광대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밤을 즐길 수 있게 된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밤을 그토록 무서워하다니 그동안 난 참으로 어리석었어. 자, 결국 두려운 것은 직면하면 사라지죠. 인간의 가장 근원적 욕구 중에 하나가 이제 두려움인데, 본능 중에 하나가 두려움인데, 제가 저한테 상담하러 온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관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겁니다. 두려움은 개와 같습니다. 마주보면 얌전해지고 뒤돌아서 도망가면 맹렬히 짖으면서 나를 따라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EFT 해볼까요? 손날점 두드리면서 두려움은 개다. 내가 노려보면 얌전해지고 내가 뒤를 보이고 도망가면 죽을 때까지 나를 쫓아온다. 두려움은 개다. 내가 마주보는 순간 얌전히 머리를 숙이고 내가 등을 보이고 뒤를 보이고 도망가는 순간 죽도록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 두려움에 직면하라. 피할 수 없는 두려움에는 직면하라. 얌전한 개처럼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또 두려움과 시력과 관련해서 이제 떠오른 사람인데 제 집사람입니다. 제 집사람 두려움이 엄청 많거든요. 시력도 엄청 나빴습니다. 시력도 엄청 나빠서 라식 수술해서 이제 엄청 좋아졌는데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라식 수술했죠. 저희 집사람이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았던 이유 그것도 아마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저하고 상담했던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온 이유는 온몸이 다 아팠죠.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